수능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연결사 문제는 아마도 그 학교에서는 그 아직도 내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제 문제를 되게 선생님들이 만들 때 연결사는 A하고 B가 이렇게 자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양쪽의 자리가 확보가 되면 변형 문제로 내는 경향이 많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조금 퍼져 있으면서 접수가 있는 그런 지문들이 연결사로 많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연결사 AC는 for example하고 for instance가 있고, 대표적으로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다 예를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에 중요한 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therefore as a result,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챙기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thus, 그러므로 accordingly는 따라서란 뜻이고, 이 그룹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hence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consequently나 hence 같은 단어는 아마 고3 지문에서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듣기에서 특히 잘 나오는 that is why를 그래서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환원인데요. conclude란 말이 결론이란 뜻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쇼트 짧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는 것이 환원이죠. that is는 즉 이란 뜻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말하는 환언에 해당이 됩니다. 전환해서 말한다는 얘기야. 환원이란 말이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첨가 부연 in addition, 게다가 also 또한 beside s가 붙습니다. 게다가 moreover 더군다나 furthermore 더욱이 나가서, 그래서 more란 말이 붙으면 전부 다 한마디를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조 역적 별표를 3개를 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외워야 됩니다. 대조는 접수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접사를 풀 때는 그러나인지 아닌지로 따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사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이 나온 다음에는 앞에 말과 반대말이 나오니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서라도 표시를 해서 뒤에는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however인데 반드시 뒤에 컴마가 없습니다. however 뒤에 컴마가 붙지 않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야 돼. 컴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예습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대문자 비슷하게 적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컨트레스트, 대조란 뜻이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on the other hand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반면에 란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 적어서 still이란 말이 문장 맨 앞에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yet이나 still이라는 단어가 여전히나 아직이라는 단어로 많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접속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서 그러나로 해석을 하는 부분은 중3에서 고1에서 넘어가는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et이란 단어나 still이란 단어를 여전히 아직도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올 때라고 외우시던지 아니면 저렇게 대문자를 써가지고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등등. meanwhile 그러는 한편, similarly 하고 얘랑 비슷한 말이 되겠죠. 둘 다 비슷하게도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instead 대신에 nevertheless 하고 nonetheless는 바로 위에 있는 still하고 같은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in fac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란 뜻이잖아요. 물어봅시다. 뒤에 반대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내용일까요?
반대되는 내용이 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말하는 형태로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팩트 사실은 너 사랑해도 되고 사실은 너 싫어했어 해도 돼. 그래서 사실은 이란 단어가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팩트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말을 연결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시 문제 답이 없더군요. 난 몰랐는데. 봐봐. 항상 그 이제 그 A하고 B 보기를 만들 때 그러나인지 아닌지로 풀면은 거의 다 맞아요. 대부분 그러나인지 아닌지로 보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인 경우는 이제 그 흐름이 명쾌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도 뭐 학생들이나 뭐 누가 시비를 트지 않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걸로 문제를 내게 되면 아주 오묘하게 다른 개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렇게 밑줄을 쳐서 기후변화가 석유 매장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낫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돈니 A 보돌스 B이기 때문에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긍정의 의미로 바뀌니까 영향을 줍니다라고 해서 긍정의 의미를 말하고 있으니까 A번은 기후변화가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로 A랑 A랑 내용이 반대가 되죠. 그러나가 됩니다. 그리고 좀 B번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여기 숫자가 연달아 나와 있고 대문자 같은 게 이렇게 보이면 숫자를 통해서 또는 고유명사나 지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예를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을 B번에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A번이 좀 어렵게 보이죠.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답이 뭐가 됩니까? 응? 네, 그래서 그러나를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아, 뒤에 되게 어렵더라. 답을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자, 잘 봐. When we recycle, 우리가 리사이클 할 때 리사이클이 뭐야? 우리는 다시 사용하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상품을 사용하거든요. that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디스카드 된 상품입니다. 디스카드는 카드 게임에서 온 말인데요. 그 다이 시간에 다 있습니다. 그 제가 수보다 했는데 카드에서 좋은 패는 갖고 있고 나쁜 패는 뭐 해야 돼요? 버려진 물건을 다시 사용을 합니다. 뭘로 버려진 물건? 쓰레기로 버려진 물건. 자, 잘 봐. 재활용은 이런 것이고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시밀러 뭐랑 비슷하냐면 인데스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죠. 뭐라는 점에서 버려진 물건을 쓰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을 할 때는 이 물건을 더 좋은 물건으로 바꿉니다. 다시 재활용은 이 물건을 이 물건으로 바꾸고요. 업사이클링은 A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으로 바꾸니까 뭐가 올라간다? 품질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어렵다. 골라, 빈칸에, 접속사. 이는 쉽게 갈게요. if 만약이라는
예를 들고 있죠. 예, 알아서 잘 읽어보시고 3번으로 바로 갈게요. 매직 샌드 마법의 모래. 마법의 모래는 오디너리 평범한 샌드 모래인데 코팅이 돼 있어요. 어떻게 코팅이 되어 있냐면 워터 리지스턴트에다가 방수라고 적어서 물에 저항할 수 있는 컴포넌트 요소나 제품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직 샌드는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알아서 잘라서 보시면 돼요. 데벨로프 어떻게 개발이 되었냐면 컨텐 오일 스필 즉 석유가 배가 빵 구간에서 좌초가 되면 온유 같은 것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매직 샌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뿌리면 이제 석유를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도록 바다를 치울 수 있도록. 언포츄네이트리 하지만 이 매직 샌드는 커머셜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즉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매니팩처러 제조업자들이 뭐 해야 돼? 새로운 사용 방도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왜? 망했으니까 뭐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가 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장난감으로 팔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막 쓰는 막 액체 괴물 막 등등의 뭐 그런 것이 탄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물어봅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아, 들어봤습니까? 와, 대단하네. 난 안 들어봤네. 오블라이즈란 말이 그 의무란 뜻이고, 이 노블레스란 말의 노블이란 말이 귀족이란 뜻이니까,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즉 뭐 해야 돼? 귀족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즉 별로 운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라는 의무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노블레스 오블라주인데요. 프랑스에서 온 말이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 말을 한 번 더 다른 말로 전환해서 말하는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외국은 이 개념이 프랑스의 혁명 이후로 아주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재단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하고 자기 마루나가 아마 멀린다 게이츠인데요. 멀린다 게이츠 두 사람이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빌 앤 멀린다 게이츠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불치병이나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걸 개발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가진 돈이 자그만치 세계보건기구보다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뭐 하는 줄 알아? 그 막 옛날에 그 이상한 그 하면은 타미플루 같은 거 만들고 그런 데가 저기 세계보건기구야. 걔네 세계보건기구보다 빌 게이츠가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WHO가 할 수 없는 일을 빌 게이츠 혼자서 합니다. 마누라고 둘이. 네, 돈을 저렇게 써야 돼. 돈을 저렇게. 네, 어디다가 막 비자금 하고 막 말 사주고 그런 데가 아니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라주라는 그 전통이 지금 남아 있어서 굉장히 외국 사람들은 저런 일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아마존의 누구죠? 그 사람은 지금 화성을 정복하려고 자기 돈으로 달이 아니고 화성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네. 인류의 어떤 그 사명을 띠고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조금 하는 일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5번은 제가 해주지 않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여기까지 해보십시오.